안녕하세요. 역사적인 시선, 역시 호세입니다. 오늘은 이전부터 안내했듯이 2024학년도 교육 이슈들에 대해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고등학교에서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중등교육을 기준으로 설명하겠지만 초등교육적인 이슈도 언급은 하며 다각적인 내용을 구성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말하는 여러 가지 이슈들을 다룰 때 중요한 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교육 정책에 대한 개인적인 입장은 당연히 있겠지만, 임용에 합격을 해야 하는 응시자 입장에서는 그런 가치 판단을 하기보다 이와 같은 유형의 문제가 나왔을 때 어떤 식으로 답을 구성하는 것이 합격에 도움이 될지 고민하시길 바랍니다.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구독 잊지 않으셨죠?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내용은 디지털 교과서입니다. 요즘 굉장히 뜨거운 감자입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해당 정책에 대한 가치 판단을 하지 않고 AI 디지털 교과서를 본다면 AI 디지털 교과서는 학생의 개인의 능력과 수준에 맞는 맞춤 학습 기회를 지원할 수 있도록 인공지능을 포함한 지능정보학 기술을 활용하여 다양한 학습 자료 및 학습 지원 기능을 탑재한 교과서입니다. 관련 특성으로는 AI에 의한 학습 진단과 분석, 개인별 학습 수준과 속도를 반영한 맞춤형 학습, 학생의 관점에서 설계된 학습 코스웨어라고 적혀 있는데 간단하게 이해하면 각 개별 학생의 수준에 적합한 맞춤형 학습을 가능하게 해주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문제의 유형은 다양하게 나올 수 있지만 교육의 3주체인 학생과 교사, 학부모에게 어떤 의미인지 살펴보면 학생에게는 최적화된 맞춤 콘텐츠로 학습을 가능하게 하고 교사에게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수업을 디자인할 수 있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학부모에게는 자녀의 활동 정보를 풍부하게 제공받을 수 있는 교육 현장으로의 변화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이해 못하신 선생님들이 계셔서 부연하면 학부모가 학생의 활동 정보를 가시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되므로 학교 교육 현장에 관심을 더욱 가질 수 있고 학교와 가정이 연계한 학습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개인적으로 평가원 지역보다는 따로 시험이 있는 지역에서 나올 수 있는 주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관련 내용 확인해 보시고 저도 다음번에 문제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오늘 이야기하는 모든 이슈들은 다음번에 문제로 다룰 예정입니다. 참고해 주세요. 두 번째 내용은 2022 교육과정 중고등 전면 시행입니다. 올해부터 중고등학교에서 전면 시행하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문제가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2015 교육과정 때를 생각하더라도 상당히 상식적인 추론이라고 할 수 있죠. 그렇다면 2015와 2022 교육과정은 무엇이 다른지를 알아보면 정말 많은 부분이 다르지만 저는 이렇게 6가지로 나눠봤습니다.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이 중에서 현장 교사들에게 가장 와닿는 내용을 2가지 말한다면 학기 단위의 수업과 미이수 제도의 도입인데요. 물론 성취평가의 변화도 큰 변화라고 할 수 있지만 1년 단위의 과목이 학기 단위로 줄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부담을 체감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건 현장의 문제이고 임용을 다루는 여러분들은 이 부분에서 긍정적인 부분을 찾을 필요가 있겠죠. 이 주제도 어느 정도의 정리가 필요합니다. 한번 살펴보고 다음번 문제로 다룰 때 캐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교육발전 특구입니다. 아마도 생소한 선생님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엄청 큰 이슈가 되었던 내용이기 때문에 담아봤습니다. 직접적으로는 당장의 중고등학교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아니지만 큰 흐름적으로 봤을 때 단위 학교와 밀접하게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특정 문제의 인트로에 활용하기에 좋은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크게 설명할 거 없이 내용을 읽어보시면 이해가 되실 텐데 핵심은 2번째 하이픈 내용입니다. 지방에서도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유아부터 유초등, 대학 교육까지 연계하여 사교육 없이 공교육만으로도 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다양한 교육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고 지역에서 교육받은 좋은 인재들이 지역에 정주할 수 있는 선순환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실제로 많은 지역의 인재들이 중앙의 대학교에 모이고 있고 수많은 지방 거점 대학이 지역 인재를 뽑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과 맞닿아 있는 부분입니다. 네 번째는 늘봄 학교입니다. 이 주제에 대해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선생님들은 유초등 선생님들이겠지만 중고등 선생님들도 이에 대한 맥락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방과 후에 관련된 문제가 나왔을 때 인트로로 활용하기에 좋고 중고등학교도 돌봄까지는 아니지만 많은 부분에서
학생들의 방과후 활동을 늘리기 위한 방안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경향성을 파악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문제도 평가원 지역에서 직접적으로 다룰 것 같진 않지만 개별적인 교육청 문제에 활용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참고하세요. 다섯 번째는 교권 침해입니다. 가슴 아픈 사건 이후에 교권 침해에 대한 문제가 수면 위로 올라왔고 2024년에는 교권 침해 맥락에서 중요한 변화점이 있었기 때문에 이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숫자는 각 단계라고 이해하시면 되는데 특히 2단계 가해자와 피해 교원의 분리 조치는 교원 취입법상 분리할 수 있다가 아니라 분리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분리가 원칙이라는 점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 4단계의 교원 보호위원회가 기존의 학교에서 진행되었다면 2024년 개정법에 따라 지역교권보호위원회라는 이름으로 각 교육지원청에 설치되었다는 맥락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관련 문제가 나왔을 때 상식적인 대답을 한다면 교감 선생님을 중심으로 교권보호위원회를 열고와 같은 표현이 나올 수 있는데 올해 문제에 해당 사항이 나온다면 감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것 정도는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모든 부분을 알 수는 없지만 수많은 부분 중 임용적으로 활용치가 높은 것만 얘기해 보았습니다. 참고하세요. 여섯 번째는 딥페이크입니다. 이 문제는 올해를 가장 시끄럽게 한 문제 중 하나라고 생각하는데 생각보다 심각합니다. 학생, 교사 모두 피해 대상으로 진행되고 있고 관련 연수나 학생 교육이 정말로 많이 실시되었다는 점에서 모든 교육계가 나를 세우고 있는 주제입니다. 따라서 이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지 생각을 해둬야 하는데 딥페이크가 하나의 독립된 주제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주로 학교폭력, 교권보호 맥락에서 함께 이루어지기 때문에 딥페이크만의 절차를 정리한다고 생각하기보다 다른 내용과 연계하여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딥페이크라는 것이 기존의 상처와는 다른 맥락의 지점이 있기 때문에 절차는 학폭, 교보의 내용으로 기억하되 이에 대한 정의적 영역의 문제 해결 방법은 따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는 생태 환경적 관점입니다. 2022 개정 교육과정을 한 번이라도 살펴본 선생님들이라면 잘 알겠지만 2022 교육과정은 그 총론에서부터 생태 환경적 관점에 대해 역설하고 있습니다. 이 생태 환경적 관점은 교과적인 측면에서도 중요하지만 생활지도, 창체 활동 맥락에서도 다뤄질 수 있기 때문에 관련 문제가 나오면 교과적 측면, 창체 활동적 측면 등 다양하게 구성을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도 문제로 직접 보며 푸는 게 제일 좋겠지만 이왕 나온 김에 각 측면이 어떻게 활용될 수 있을지 꼭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2024학년도 시험에 나올 만한 교육 이슈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뉴스 자료를 하나씩 분석하며 보는 것도 의미가 있겠지만 선생님들에게 제일 필요한 것은 요약과 핵심이라고 생각하여 틀을 많이 바꿨습니다. 그리고 오늘 나온 이슈 7가지 말고도 시험에 나올 만한 주제들을 제시하며 문제를 계속 구성하고 풀어볼 예정이기 때문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는 시험에 나올 만한 키워드와 해당 문제를 직접 만들고 풀이한 영상으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혹시나 어려운 주제가 있거나 다뤄졌으면 하는 주제가 있다면 댓글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되니 꾹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역시 호쌤이었습니다.